360도 회전하는 관절인 어깨에 문제가 생기면 일상에 어떤 지장을 줄까요? 뒤에 호주머니 이게 지갑 같은 거 넣을 때 불편하고 발을 등 뒤로 돌릴 수도 없고 머리 위로 들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깨에서 시작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목의 상태도 함께 들여다봐야 그런 하죠. 상태에서 이제 목 디스크 증상이 겸해지니까 목욕탕에서 온탕에서 좀 지지고 그리고 그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병을 키운 것 같아요. 목과 어깨는 구조상 연결돼 있습니다.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한쪽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죠. 다시 말해 어깨 때문에 목이 아프기도 하고 반대로 목 때문에 어깨가 아프기도 하는데요. 고개를 숙이는 자세를 장시간 유지해야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사용하면 목, 어깨의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목과 어깨에 동시에 문제가 생긴 상태를 경견통이라고 하죠. 경견통이라는 게 목경자에 어깨견자로 많이 고생하시는 환자들이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경견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게 어떻게 제가 만든 말은 아닙니다. 이게 저도 외래를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엄청 고생하시고 와서 너무 아프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또 하나는 또 치료를 하다 보면은 좋아는 졌는데 뭔가 아쉽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경견통이 이제 굉장히 유용한 단어이기도 하고, 그런 경견통의 진단명 아래서 환자를 보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좋은 단어라고 맞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네. 바르지 못한 자세가 주 원인이 되는 만큼 경견통은 단순한 근육통이나 혈액순환 장애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늦어지면 증상이 악화되고 치료법 또한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나이가 들면 목과 어깨가 동시에 병든 경우가 많아 함께 치료해야 더욱 높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황진호 원장, 권용진 원장과 함께 목, 어깨 통증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안마사인 진순자 씨는 직업 특성상 어깨를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평소에도 어깨에서 통증을 자주 느꼈는데요. 며칠 전부턴 통증이 더 심해져 잠도 잘 자지 못할 정도가 됐습니다. 갑자기 자고 나니까 막 어깨가 너무너무 많이 아팠어요. 옆으로 이렇게 들라니까 들도 못 하겠고, 막 사진을 찍어 보니까 석회하고 물도 좀 찾고 때가 자라고 있다고 시술을 해야 된다 해서 모든 일이 다 불편하지. 수저 들 때도 이제 들기는 들지만 이래 너무 좀 기분 나쁠 정도로 막 불편하고, 도와주는 분도 집에 오고 하지만 또 제가 할 일이 또 있다면 그게 모든 게 불편해요. 세수할 때나 뭐 하여튼 다 그렇게 불편해요. 시각장애를 앓는 진순자 씨에게 어깨 통증은 삶의 질을 더욱 떨어뜨리는 원인이 됐습니다. 시각을 제외한 감각들이 남들보다 발달되어 있어 통증에 더 예민할 수밖에 없었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선 치료가 필요했는데요.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본 결과 어깨 충돌 증후군과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발견됐습니다. 회전근개에는 퇴행성 변화가 동반돼 석회가 침착된 상태인데요. 오늘은 목의 상태도 진단받았습니다. 이렇게 돌려보시면 석회와 관염이 있으셔가지고 그 염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아프신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그냥 어깨 때문에 오셨는데 제가 이제 문진을 해보니까 어깨만 아프신 게 아니고 팔저림 증상까지 같이 있으셔서, 팔저림 증상은 일단 목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제가 목 보시는 선생님한테 따로 의뢰를 드렸습니다. 그날 뵙고 또 뵙네. 고개를 숙인 자세를 오랫동안 취하다 보니 목에서 팔을 저릿하게 만든 원인이 발견됐습니다. 이제 자꾸 고개를 숙이고 일을 하시니까 어깨 문제하고 같이 동반돼서 목을 같이 안 좋으신 상태인 경견통이세요. 5번하고 6번, 6번하고 7번 사이에 디스크가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신경이 압박이 되면서 어깨 부위로 지나가는 신경이 같이 눌리기 때문에 이번에는 목하고 어깨를 동시에 치료하셔서 직업에 복귀하시는데 좀 빨리
원활하게 해드리려고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개만 숙이고 이렇게 경추는 총 기다리시면 편하게 7개의 끝나실 거예요. 뼈로 이루어져 있고 아셨지? 8쌍의 네, 신경근이 오늘 척수로부터 올라가서 잘 뻗어나와 준비하시고 있습니다. 이따 수술방 경추 이제 5번, 6번, 말씀드릴게. 7번에서 이어진 목소리 4쌍의 기억하시겠죠? 신경근은 네, 어깨와 기억하겠습니다. 팔, 손가락으로 올라가시면- 연결되어 있는데요. 네. 따라서 목 디스크로 인해 손과 팔이 저리다면 진순자 씨처럼 5번, 6번, 7번 사이의 디스크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진을 통해 두 질환을 함께 치료할 겁니다. 먼저 목의 문제부터 해결합니다. 시행할 시술은 신경 성형술인데요. 목 뒤쪽으로 주사 바늘이 달린 가느다란 카테터를 삽입한 후 병변 근처에 약물을 주입하는 간단한 치료법입니다. 어머니 등 뒤로 좀 후끈거릴 수 있어요. 괜찮으세요? 조금 찌릿할 수 있는데 괜찮으신 거예요? 약 들어갑니다. 후끈거리세요 좀. 절개를 하지 않은 데다 시술 시간이 짧아 시술 후 2시간 정도 안정을 취하면 아이고, 일상생활이 수고하셨어요. 가능하죠. 고생하셨어. 아주 간단한 신경성형술이라는 걸 시행했습니다.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됐고요. 앞이 안 보이다 보면 자기가 처음 접하는 장소에 갔을 때 공포스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맥박이 올라가고 혈압이 오르는 현상이 정상인인 사람도 수술방에 오면 그런 현상이 생기시는데 이 앞이 더 안 보이는 경우에는 그런 게 더 극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입으로 좀 대화도 많이 하고 하나하나씩 설명해서 진행했습니다. 그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이제 어깨를 치료할 차례인데요. 견봉 성형술과 석회 제거술을 시행합니다. 관절 내시경으로 병변 부위를 확인하면서 파열된 힘줄을 다듬고 골극을 깎아냅니다. 회전근개 파열의 진행을 막을 수 있고 통증도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되죠. 주사기로는 석회를 뽑아내고 약물을 주입해 염증을 개선합니다.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환자 통증이 원인이 되었던 골극도 성공적으로 잘 제거가 됐고요. 그다음에 제일 통증이 원인이 되었던 석회도 잘 제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내일부터는 통증이 많이 줄어들 것 같고요. 그다음 내일부터 물리치료하고 잘 받으시면 큰 문제 없이 앞으로 어깨 쓰는데 큰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통증을 유발하던 골극과 석회가 제거됐습니다. 신경의 부종과 염증도 가라앉혔죠. 이제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차례입니다. 아이고 어머니 긴장하지 마시고. 좀 어떠세요? 팔이 이렇게 움직이기는 좀 어떠세요? 많이 가벼워졌어요. 좋아졌어요. 좀 안마 좀 해야 되는데. 벌써 일할 생각하면 어떡하죠? 방금 열심히 쉬시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 안 하는 오랫동안 함께 해온 통증에서 벗어나면서 진순자 씨는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몸이 완전히 회복되고 나면 일을 다시 시작할 건데요. 일을 하는 동안에도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 재발을 예방할 겁니다. 7, 80%에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제 마음은 이제 지금 이 상태로 조금만 더 쉬면 제가 일할 수 있을 것 같은 제 생각은 그 정도로 지금 팔이 가볍는데 의사 선생님들 시키는 대로 해야지. 우리가 보기에도 목하고 어깨는 같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 어깨는 혈관, 힘줄, 근육, 그 뼈 같은 게 다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목하고 어깨는 바늘과 실과 같은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들 대부분 보면 자세가 안 좋은 자세에서 우리가 힘든 일을 하시거나 반복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한 군데만 증상이 있는 게 연접해 있기 때문에 같이 탈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목하고 어깨는 같이 동시에 같이 탈도 나고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철성 씨는 3개월 전부터 왼쪽 어깨에서 통증을 느꼈습니다. 어깨를 조금만 움직여도 인상이 찌푸려질 정도였는데요. 여러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아봤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손까지도 저릿해졌습니다. 목하고 어깨하고 두 군데가 불편해요. 지금 손까지 좀 찌릿찌릿하거든요. 좀 우리하게 울고 그다음에 저녁에 잠을 좀 설쳐요. 뒤에 호주머니
이게 지갑 같은 거 넣을 때 불편하고. 흔히 50견이라고 불리는 유착성 관절 낭염과 목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50견으로 생각을 했는데 병원에 가니까 좀 뭐 힘줄 쪽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 목 디스크도 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좀 무섭죠. 아무래도 뭐 수술이라는 자체가 그리 뭐 쉬운 건 아니잖아요. 이때가 뭐 한 50대 일이 살면서 수술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더 무섭고 좀 그랬는데 비수술이라니까 조금 마음이 좀 낫죠. 또 자영업자는 하루 매출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박 2일 같으면 뭐 저는 뭐 괜찮죠. 일단 가게 복귀하면 손님한테 평소에 좀 아파서 인상 찡그린 걸 만회를 해야 되겠죠. 열심히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제 취미 활동 낚시를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어깨는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지만 비수술 치료가 가능해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좀 했습니다. MRI도 찍어봤고 뼈 모양 자체가 크게 나쁘진 않고 살짝 여기 이제 뼈가 조금 골국이 조금 살짝은 보이긴 한데 엑스레이만 어떻게 보면 깨끗해 보이거든요. 근데 환자분 증상이 너무 심하시고 해서 일단은 MRI를 찍어봤고요. 보시면은 여기 팔뼈고요. MRI 찍으신 건데 여기 팔 위에 이제 힘줄이 조금은 안 좋긴 한데 전반적으로는 크게나 많이 나쁘진 않으세요. 회전근개 힘줄은 어깨만 풀어드리면은 금방 관절 운동 회복이 되거든요. 그 50견 치료는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하셨는데 근데 하나가 빠진 거죠. 왼쪽 어깨가 너무 많이 아프셔서 오셨고요. 제가 진찰을 해보면 팔을 제가 들려고 해도 너무 굳어가지고 이게 들리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아마도 저기 유착성 관절염이 굉장히 심하시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주사 치료도 하시고 체충격파 치료도 하시고 모든 치료를 다 해보다가 안 돼서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환자분이 목 증상도 있으시고 목에 대한 신경학적 증상이 있으셔서 목도 같이 치료를 좀 하셔야 돼서 일단 목에도 일단 협진을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목에서는 6번, 7번 사이의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어깨에서는 염증이 발생해 관절을 구성하는 조직들이 달라붙는 유착 현상이 일어나 있었죠. 유착성 관절 낭염은 일반적으로 노화로 인해 어깨 관절 주머니가 수축되어 관절의 운동 범위에 제한이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팔을 움직이지 않을 때는 통증이 없지만 일정 각도 이상 움직이면 통증이 생겨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게 특징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크게 불편함은 없다고 보이시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팔이 다 안 올라가시니까 90도를 넘어갈 때 너무 극심한 통증이 계시죠. 그러면서 이 견갑골을 끌고 올라가니까 견갑통이 생기면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목 디스크 증상이 겸해지니까 이제 1+1이 2가 아니라 통증은 1+1이 5, 6 이상 나오시니까 지금 팔을 안 쓰실 때는 통증이 별로 없어 보이시는데 굉장히 심하신 편입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왼쪽 어깨 치료에 앞서 황진호 원장과 권용진 원장이 함께 시술 방향을 논의합니다. 목과 어깨에 동시에 문제가 생긴 경견통이라는 진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치료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더 높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죠. 원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목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치료가 안 돼서 너무 늦어져서 생긴 거가 제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근본적으로 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확한 아주 심한 패솔로지 병변이 있지는 않음에도 이제 어깨만 치료하다 보니까 목을 간과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제 생각도 목의 문제가 더 좀 많이 기여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질환이 똑같이 그 심한 정도가 똑같지는 않거든요. 어떤 경우는 목이 더 안 좋은 환자도 있고 어떤 경우는 어깨가 더 안 좋은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어디에 중점을 둘지를 둘이 상의를 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우리 권 원장님이 어깨가 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제가 서포트를 해두는 개념이고 또 권 원장이 보시기에 목 디스크가 메인이라고 하시면 저를 서포트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는 그 도우미와 주와 부를 나눠서 좀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에는 신경 성형술을,
어깨에는 도수 조작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신경 성형술을 진행합니다. 목 디스크가 심한 편은 아니지만 치료하지 않으면 어깨 주위의 신경과 근육이 자극을 받아 유착성 관절 낭염이 재발할 수 있습니다. 전작은 잘 끝났습니다. 고생하셨고 이제 어깨 하실 거예요. 생각보다 디스크가 많이 심하진 않으셔가지고 디스크의 부피를 감소시키고 우그러뜨리고 하는 디스크 성형술은 시행하지 않았고요. 뒤쪽으로 환자분이 많이 통증으로 호소하시는 견갑골 내측의 통증만 잡기 위해서 신경에 있는 부종과 염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뒤로 간단한 신경 성형술만 시행하셨습니다. 경추에 시행하는 시술은 허리 시술과 달리 굉장히 효과적이고 결과가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통증이 감소하시고 어깨 쪽 치료를 동반한 치료를 간단히 하신 다음에 재활로 넘어가시면은 아마 금방 회복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 시술은 도수 조작술은 유착성 관절 낭염을 단기에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의 물리치료로도 치료할 수는 있지만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운동 범위의 회복도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죠. 가게를 오랫동안 비울 수 없기 때문에 치료 다음 날부터 바로 어깨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도수 조작술을 선택했습니다. 마취가 된 상태에서 손으로 관절의 경직과 운동 제한을 풀어줍니다. 많이 아프다고 또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 네네네. 나는 좀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래 원장님이 하는 거니까 뭐 진짜 간단한데요. 예.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딱딱하게 굳어있던 어깨가 전보다 부드럽고 가벼워졌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열심히 해줘야 재발을 막을 수 있겠죠? 보통 환자들이 나 좀 불편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확 엄청난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병원을 찾게 되시는데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없던 디스크를 트리거링 시키는 거죠. 딱 시작하면서 하나가 추가되는데 그래서 그게 1+1이 2면 좋은데 하나가 추가되는 순간 5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더 많이 아프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우리 몸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몸에 있는 구조상 역치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어느 레벨 이하로는 통증이 없이 잘 지내는데 마치 스위치를 탁 키면은 전기가 들어오듯이 그 역치를 탁 넘어버리면은 굉장히 아프다고 느끼는 거죠. 그 차이가 단순 얼마 차이가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스위치를 탁 키듯이 역치를 넘으면은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선박을 운전해온 이군삼 씨는 왼쪽 팔을 머리 위로 들거나 등 뒤로 돌릴 수 없습니다. 바로 경견통 때문이죠. 왼쪽 어깨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타변에서 1년 동안 치료했는데 안 돼가지고 여기 와서 한번 검사를 해보니까 목까지도 나빠져가지고 목하고 어깨하고 같이 병행해가지고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많이 불편했죠, 그동안에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그냥 파스 붙이고 물파스 배에 가서 놔놓고 이제 물파스 이제 뿌리면서 그래서 이제 계속 작업을 해온 거죠. 목 디스크와 어깨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 부분 파열, 유착성 관절 낭염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이군삼 씨처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직업에 종사하면 어깨를 안정적으로 감싸는 근육과 힘줄을 말하는 회전근개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내려오세요. 이렇게 하면 아프세요. 여기 어떠세요? 여기다. 최근에 아프셔가지고 어깨 치료만 하셨는데 지금 보면 어깨는 굉장히 염증이 심하고 그 다음에 날개뼈 주위에 근육이 많이 뭉치셨어요. 그래서 여쭤보면 일단 방사선통도 있고 목 통증도 같이 있기 때문에 유착성 관절 낭염, 그리고 오십견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같이 좀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깨만 치료한다면은 분명히 증상이 또 남기 때문에
목도 같이 검사를 해서 동시에 치료를 해야지 완전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5번, 6번 앉으세요. 사이의 디스크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먼저 한번 어깨만큼 상태가 좋지 않은 편에 속하는데요. 다른 병원에서 어깨 치료만 받은 탓에 상태가 더 악화됐습니다. 통증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뭐 목에다 주사 맞고 어깨에다 주사 맞고 이걸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치료가 잘 안 되니까 굉장히 안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깨 문제, 그다음에 하시고, 예. 고개 좀 숙여 보죠. 여기 예, 여기 아프시고 이렇게 견갑골로 따라 내려오실 거야. 아직 연세가 젊으신데도 한 1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지금 직업도 포기하실 정도로 주로 좌측 어깨 통증부터 해서 목부터 견갑골에 이르는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시고 저희가 진찰한 결과는 항상 간과하던 사실이 같이 있는 문제를 하나만 치료하다 보면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깨도 심각한 상태로 있고 또 목도 디스크가 심하신 상태세요. 그래서 이번에 그걸 같이 치료해서 좀 빨리 환자분들이 일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 하고 있습니다. 목 디스크로 인한 목 통증과 날개뼈와 팔로 이어지는 통증을 동시에 해결해주지 않으면 어깨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함께 치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군삼 씨의 목에 생긴 통증은 고주파 수핵 성형술과 신경 성형술로 해결합니다. 먼저 고주파 수핵 성형술을 시행합니다. 국소 마취를 한 후 목과 기도 사이의 공간을 통해 디스크에 바늘을 삽입합니다. 컴퓨터 영상 장치로 병변 부위를 확인하면서 바늘에 저온의 고주파 열을 가하면 디스크 사이로 빠져나온 수핵이 감압되는데요. 압박된 신경이 풀리기 때문에 통증이 해소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디스크가 상당히 심했기 때문에 앞과 뒤로 디스크 고주파 성형술하고 뒤로 하는 신경 성형술 모두를 했습니다. 예. 신경 성형술은 목 뒤쪽으로 주사 바늘이 달린 가느다란 카테터를 삽입합니다. 카테터 안으로 약물을 주입해 신경에 있는 부종과 염증을 줄여주죠. 목 디스크는 비수술 치료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자주 자극받는 부위인 만큼 재발하기도 쉬운데요. 자세를 바르게 교정하고 틈틈이 목과 어깨에 쌓인 긴장을 풀어줘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잘 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도수 조작술을 한 후 남아있는 관절 요착은 관절낭 해리술로 제거합니다. 어깨 부위에 작은 구멍을 내고 관절 내시경으로 병변 부위를 확인하면서 딱딱하게 굳은 관절낭을 풀어줍니다. 관절낭 해리술은 관절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충돌 증후군이나 석회화 건염, 회전근개 파열 등 유착성 관절 낭염에 동반된 질환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자를 마취한 상태로 일단 어깨를 도수 조작술로 이제 한번 풀어줬고, 그다음에 관절 내시경으로 다시 들어가서 어깨 안에 있는 염증도 긁어내고, 그 도수 조작술로 좀 부족했던 부분은 관절낭을 좀 넓혀줌으로 해서 관절낭 해리술을 같이 동반해서 해서 어깨 관절 운동을 완전하게 이제 움직일 수 있게 잘 해결해 놨고, 또 하나 질환이었던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는 뼈가 살아있는 부분에 골극을 잘 갈아서 앞으로 어깨를 쓸 때 그 골극이 회전근개에 잘 닿지 않도록 잘 조치를 취하고 나왔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에는 꾸준한 재활 운동이 빠른 회복을 팔이 도모하는 올라가는 길입니다. 움직이는데 순서가 있거든요. 그게 요 만세가 먼저 끝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그 열중샷 하는 거 단계까지 가벼운 지금은 스트레칭으로 되게 유연성을 무리예요. 길러줄 수 있죠. 팔을 움직이는 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머리 위로 들려야 하는데요. 아직 등 뒤쪽으로 돌리는 자세는 무리이기 때문에 차례로 운동 범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할 때가 많아요. 굳은 목도 풀어주고 있죠. 아버님은 지금 왼쪽 어깨에 만성 염증으로 인해서 유착성 관절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도 지금 디스크 판정으로 인해서 시술을 받으셨는데, 그래도 이게 원인이 되는 어깨 쪽이나 목 쪽에 근육들이 많이 굳어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움직임의 제한이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어깨 쪽 같은 경우에 이게 굽는 게 많다 보니까는 엎드린 다음에 폼롤러 같은 걸로 이렇게 쭉 이쪽 광배근이나 이쪽 회전근개 나오는 쪽을 쭉 눌려주는 동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슴 쪽이 보통 이렇게 많이 움츠러들면서 좁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가슴 쪽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해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치료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올라가지 않던 팔이 이제는 제법 잘 올라가네요. 60% 70% 정도는 통증은 없는 편이고 팔도 올라가는 거는 한 50%. 직업이 음매이다 보니까 집사람 한번 놀러를 못 가봤어요. 국내도. 그래서 한번 뭐 국내나 좀 살 한번 놀러 가고 싶어요. 마누라하고 같이. 제일 그게 지금까지 집사람한테 미안한 거죠. 여행이란 건 한 번도 둘이서 가보지를 못했으니까 제일 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이번 방송에 나온 환자분들의 직업을 보면 생각해보면 우리가 대충 알 수 있는데요. 대부분 보시면 안경사 분도 계시고 안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 치과의사 분도 계시고 그다음 바이올린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배를 운전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대부분 보면 목을 구부린 자세에서 반복적으로 힘든 일을 하시거나 안 그러면 한동안 정지된 자세에서 일을 많이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일을 하게 되면 어깨에도 무리를 줘서 우리가 어깨에도 충돌 증후군이 잘 올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일자목, 거북목 같은 것들 자세를 취하면서 어깨 관절을 당겨오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승모근 쪽으로 해서 그러면서 어깨 관절이 안쪽으로 말아 들어오면서 이게 오십견이나 이런 걸 훨씬 더 많이 유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톱니바퀴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하나만 터치해서는 절대 낫지 않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김영희 씨는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악기를 어깨에 올려 턱으로 고정하기 때문에 고개를 왼쪽으로 돌린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 작년부터는 바이올린을 드는 것도 힘이 들었습니다. 작년 5월달에 진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어깨가 많이 아파가지고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하니까. 회전근개 부분 파열과 석회화 건염 진단을 받고 작년부터 1년 동안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내원 당시 김영희 씨의 치료 목표는 연주자로 활동하는 악단에서 퇴임하기 전까지 연주가 가능한 몸 상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회복 기간이 긴 수술 치료가 아닌 비수술 치료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죠. 제가 이제 올해까지는 이제 직장을 다녀야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사정 수술할 형편이 사정이 안 되니까 그 선생님이랑 의논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주사를 맞고 운동을 겸하면서 이렇게 한번 치료 방향을 잡아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바이올린은 몸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악기 중 하나입니다. 목과 어깨가 항상 긴장되어 있어 통증이 쉽게 발생하고 병의 진행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죠. 유착성 관절낭염과 증상이 비슷해 오인하기 쉬운 회전근개 파열은 일정 부분 이상이 파열되면 수술로 치료해야 하는데요. 다행히 보존적 치료만으로도 회복할 수 있는 정도로 판단됐습니다. 석회와 건염은 통증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체외 충격파 치료로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김영희 씨는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어깨에 영향을 받는 목의 상태도 관찰하고 있습니다. 왼쪽 어깨 좀 어떠세요? 네, 많이 선생님 주사 맞고 많이 나아졌고요. 네. 저는 또 아픔이 또 났고 또 운동하고 또 힘줄이 조금 찢어져 있고 그다음에 뼈도 좀 자라 있고 예 그럼 오늘 또 주사를 좀 주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환자분은 근력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예 그렇게 해서 계속 유지하는 게 일단 치료인 것 같습니다. 아픈 거를 이제 주사요법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치료를 받아가면서 하니까 또 안 아픈 상태로 또 하고 또 많이 아프면은 또 이제 선생님한테 와서 또 이제 주사를 맞고 또 체외파 충격기도 하고 이래가 또 이제 또 견디고 여기까지 오니까 아마 선생님도 이제 수술은 안 해도 이런 식으로 해도 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계속 그런 식으로 진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통증이 느껴질 때마다 프롤로 주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손상된 조직에 고농도의 포도당을 주입하는데요. 약물이 몸속에서 염증 반응을 유도하면 혈소판과 성장인자가 새로운 조직을 생성해 자가 재생 능력을 촉진합니다. 이게 역시 이제 진료를 받아가면서 이게 병이라는 거는 가야 되겠다는 거를 제가 1년 동안 많이 느끼고요. 그냥 왔다가 안 왔다가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이게 꾸준하게 수술을 안 하더라도 꾸준하게 선생님이랑 같이 협진해서 이렇게 하면은 운동이랑 같이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제 나이 또래는 이런 현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 앞으로도 해야죠. 예, 이게 병이라는 것도 같이 잘 가야 될 것 같아요. 환자들이 어깨 질환이라 그러면 그냥 단순히 어깨만 아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깨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이 몇 가지가 있고 각각의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어깨가 많이 굳어 있는 오십견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밤에 많이 아픈 야간통을 호소를 많이 하시고요. 팔을 스스로 들려고 해도 잘 안 들리고 남이 이렇게 들어주려고 해도 잘 안 올라가는 그런 특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충돌 증후군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어깨를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면 어깨 견봉이라는 뼈에 골격이 생기게 되고 그게 팔을 움직일 때마다 힘줄을 자꾸 긁게 되고 염증이 생겨서 아픈 질환인데요. 충돌 증후군이 더 심해지면은 결국은 회전근개가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이 생기게 되고 회전근개 파열이 생기게 되면 결국은 팔을 스스로 올릴 수가 없게 되죠. 힘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석회화 건염이라는 질환이 있는데요. 이 질환은 어깨 힘줄에 석회가 끼어 있는 질환이죠. 그래서 어깨 통증은 각각의 대부분의 특징이 있지만 이 질환 자체가 굉장히 심해지거나 망성적으로 오래 끌게 되면 결국은 대부분 다 목 증상도 생기고 날개뼈 쪽 통증이 생기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고개를 숙인 자세로 진료를 봐야 하는 치과 의사도 통증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김성윤 씨는 오래전부터 목 통증에 시달려 왔는데요. 대부분이 시간을 두고 보존적 치료, 수술 아닌 방법으로 치료하다 보면 대부분이 흡수되어서 좋아. 그분은 이제 직업이 치과 의사입니다. 치과 의사다 보니까 이제 목이나 이 날개뼈 쪽에 만성적으로 통증이 조금 있다가 점점 심해져서 결국 팔이 많이 저려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본인이 이제 근육통으로 오인해서 그래서 이제 치료 자체가 좀 늦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통증이 지속되어서 팔까지 저려서 우리가 MRI 촬영을 해보니까 결국 그분은 목 디스크가 터져 있었습니다. 예, 그런 상태로 왔죠. 경추 5번, 6번 사이에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약물 치료로는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태였는데요. 신경 차단술을 3회 시행하자 통증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은 목에 있는 물렁뼈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압박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은 한 4가지 통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목 통증, 그다음에 어깨 승모근 통증, 그다음이 이 견갑골을 따라 내오는 통증, 그다음에 마지막이 팔저림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찾아오는 레벨이 그 팔저림이 있을 때는 그거는 하루도 못 견뎌서 오시거든요. 그건 뭐 잠을 전혀 못 주무시니까요. 근데 이제 제일 흔한 질환이 어깨 관절 선생님하고 교집합을 이루고 있는 승모근하고 그다음에 견갑골을 따라 내려오는 통증 때문에 저희가 같이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통증을 호소하는 목 디스크 환자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인터넷상에 보면 목 디스크 하면은 검색이 되는 팔저림 이런 환자들은 극소수다. 오히려 승모근 통증하고 견갑골로 따라 내려오는 통증이 목 디스크에 오히려 더 많은 환자들이 차지하고 있는 메인 증상이라고 보시면 훨씬 더 목 디스크를 본인이 앓고 있다고 하는 것을 빨리 캐치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작년 8월이 마지막 치료였습니다. 지금은 일상에서 관리해주고 있는데요. 목 디스크를 비롯한 대부분의 목 질환은 정확한 진단만 이루어진다면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목 뒤쪽 부위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제 2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전에 이제 목의 경직도 심했었고요. 그다음 이제 어깨 결림, 그다음 등 쪽으로도 통증이 있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가장 불편했던 건 그날 제일 첫날 발병하는 날은 그러니까 목 주변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통증이었었거든요. 김성윤 씨는 여유가 생길 때마다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몸의 혈액순환을 촉진해 외부의 충격을 흡수하는 디스크를 건강하게 만들고 목 주변 근육을 강화해 지탱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그 밖에도 여러 습관을 만들었죠. 제일 첫 번째는 목 보호대. 목 보호대는 뭐 잘 때라든지 일상생활 그냥 쉬고 있을 때 항상 하고 있고, 그다음 자세 교정을 위해서 필라테스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항상 스트레칭하고 바른 자세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정상적인 목뼈는 C자 곡선을 그립니다. 충격을 받거나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일자목 또는 거북목이 되면 디스크가 압박돼 문제가 발생하죠. 비수술 치료로 통증을 해결한 김성윤 씨는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일단 제 입장에서도 수술은 부담스러운 느낌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일단 소개를 받아가지고 간 곳에서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3번 시술 받은 후에 정말 좋은 효과가 나타났거든요. 첫날 시술 받고 나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통증들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래서 일단 정확한 진단, 다음 치료 계획을 세워가지고 원장님하고 같이 의논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경련통 치료를 하고 치료가 아무리 효과적으로 잘 됐다 하더라도 이 치료는 치료가 끝이라는 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환자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아까도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평소 일할 때도 스트레칭도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무리한 힘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근력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일에 복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이제 딱 회복이 된 다음에 이제 치료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저는 오히려 환자분들한테 통증이 감소되시고 복귀하신 다음에 더 아껴 쓰시고 더 유지 관리 치료를 하기 위해서 더 잘 외래에 나오시고 저랑 같이 많은 얘기를 하시고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치료하자.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통증이 감소된 다음에 저는 환자분들한테 유지 관리 치료가 치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한 뭐 치료 다 됐는데 조금 아픈 거는 그냥 또 참고 지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전 같은 통증이 조금이라도 그 증상이 빨리 하셔야죠. 있으면은 당장 병원에 오셔가지고 바로 그 어깨 굳어 있으면 뭐 도수 치료 같은 거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주사 치료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병을 키우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한미옥 씨는 10년 전부터 목이 결리고 팔이 저릿한 증상을 느꼈습니다. 어깨 역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죠.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치료를 받아봤지만 효과를 보진 못했습니다. 제가 일을 안 하다가 일을 시작하고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 원인을 모르고 그냥 그런 치료만 받다 보니까 계속 아팠던 것 같아요. 목욕탕에서 뭐 온탕에서 좀 지지고 그리고 뭐 그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병을 키운 것 같아요. 기지개 한다든지 하면 손이 이렇게 힘이 이렇게 빠지는 것처럼 아프고, 또 목도 베개를 좀 오래 비고 그러면 목이 저려오고 막 그랬어요. 고개를 숙인 자세로 일을 하다 보니 5번, 6번 사이에 디스크가 돌출되면서 통증을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어깨에는 유착성 관절낭염과 충돌 증후군이 발견됐죠. 전형적인 경견통 환자입니다. 돌출되면서
돌출된 신경은 어깨 주변과 날개뼈 뒤쪽에도 연관통을 유발하는데요. 많은 환자가 연관통을 근육통으로 오인해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목 디스크로 인한 연관통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어깨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육통이 오래되다 보면 이게 어깨의 근육이나 인대에 굳어버려요. 그러면 오십견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 치료를 했는 상태고 오늘은 제가 이쪽에 목에다가 주사 치료를 조금 해드릴 거예요. 목병하고 어깨병이 동시에 공존하기 때문에 둘 다 치료해 줘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의 부위만 치료하게 되면 증상이 잔존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목의 치료는 이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퇴행성 디스크 자체로 인한 연관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에 주사만 잘 줘도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어깨 또한 이제 어깨 보시는 원장님과 이제 상의 후에 어떤 어깨 관절 내시경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병변 부위에 약물을 주입해 디스크와 유착된 신경을 분리하는 신경 차단술을 시행합니다. 저희가 영상 장치를 보면서 부위를 찾아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단 뭐 2번 아니면 3번 정도 맞으시면 돼요. 자, 끝났어요. 별로 안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제 목 디스크가 이제 대부분 우리가 이제 근육통으로 오인하기 때문에 진단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MRI상 우리가 꼭 이제 디스크가 많이 돌출되어서 신경을 압박해서 그것을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퇴행성 디스크 병변 자체만으로도 연관통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병이 관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MRI상 어떤 퇴행성 병변만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 치료가 들어가야지 어떤 이제 나중에 어떤 어깨병이 발생한다든지 어떤 만성화되는 것을 이제 가능한 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깨는 관절 내시경 수술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예, 여기 앉으시고. 저는 이제 어깨 이제 수술을 하고 여기 어깨 시술 자체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관절 내시경으로 보니까 힘줄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힘줄 약한 부분을 이제 주사 치료로 좀 제가 보충을 좀 해드리는 겁니다. 이제 시술 끝났지만 앞으로 이제 저한테 주사도 맞고 그 다음에 거기 더불어 가지고 재활 치료도 좀 받으셔야 되고요. 한미옥 씨는 내시경 수술 과정에서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발견됐습니다. 비수술 치료로 회복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프롤로 주사 치료를 시행해 손상된 인대와 힘줄의 재생을 도와줍니다. 힘줄 강화 주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따끔하세요, 따끔. 많이 아프셨어요? 내시경 수술을 받은 후로는 통증이 많이 사라지고 관절의 운동 범위도 전보다 회복됐습니다. 꾸준한 운동과 재활 치료를 하면서 건강을 챙길 겁니다. 재활 치료 좀 열심히 받으실 겁니다. 예. 따로따로 볼 때보다 같이 보니까 효과도 같이 나오니까 훨씬 더 나은 것 같고 시간도 절약되는 것 같고 모든 게 좋은 것 같아요. 같이 하는 게 효과적인 것 같아요. 운동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근력 운동 좀 키워가 여기를 좀 이제 다시는 안 아프고로 관리를 잘 하고 이제 뭐 그때는 이게 올라갈 때 수영도 안 됐거든요. 근데 수영도 다시 배우고 싶고 또 일도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의사는 주사 주고 요거 해봤다가 기다렸다가 다음에 또 오면 또 요거 해봤다 그러지만은 환자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무려 6개월, 1년 동안 자기 일을 할 수가 없고 자기 취미를 못 하기 때문에 요거 해봤다가 안 되고 저거 해봤다가 안 되는 그런 치료의 개념은 이제 약간 과거의 방법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빨리 모든 것을 집중 포화해서 통증을 감소시키고 빨리 자기 생활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치료의 목적이 아닐까 합니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근육량이 적고 근력이 약해 목, 어깨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폐경기에 다다르면 여성 호르몬이 줄면서 자연스럽게 뼈가 약해지는데요. 가사 활동을 하면서 구부정해지는 자세가 병견통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박영숙 씨는 집 안팎으로 요리를 하느라 만성적인 통증을 앓아왔습니다. 3년 전엔 목에 신경성형술을 한 차례 시행했는데요. 올해 초부터는 어깨에서도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예전부터 조금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이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무거운 거 들고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그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서가지고 일을 하면은 그냥 저리고 막 정말 마비가 오는 그런 느낌. 일단은 지가 내린다고 해야 되나? 목에 막 지가 내려요. 아무튼 그런 느낌. 5분, 4, 5분인가 이게 눌려져 있다더라고요. 그래 거기를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지술을 해가지고 그거를 한마디로 씻어낸다는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4번, 5번 디스크 손상에 이어 어깨 충돌 증후군과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발견됐습니다. 지난 3월에 신경 성형술과 견봉 성형술을 했는데요. 지금은 가게를 운영하는 데 큰 불편이 없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러 다녔었거든요. 근데 심하게 운동도 안 하는데 이 어깨가 이렇게 안 됐어요. 그리고 옷을 이렇게 못 입었어요. 돌려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이 벽 같은 데 형줄 갖고 걸리지를 못할 정도였거든요. 하면 진짜 악 소리가 날 정도였어요. 어깨까지는 내려온 거 없었어요. 없었고 목만 좀 심각했었거든요. 그래 목은 이제 시술을 하고 나면 아무렇지 않고. 시술 받고 병원에서 입원하고 나서 한 당분간은 일을 하는데도 크게 이제 무거운 거 안 들고 당분 한 달 좀 넘게 그렇게 했어요. 마음은 솔직히 편하더라고요. 수술하고 시술하고 천지 차이잖아요. 그래서 시술 간단하다면서 원장님께서 간단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일상생활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흔쾌히 했죠. 바로 그날. 치료를 받은 지 4개월째 경과를 관찰하기 완전히 위해 병원을 정상적으로 찾았습니다. 괜찮았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은 이제 보면 제가 목어깨 쪽에 이 어깨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가 약해져요. 약해지면 이게 힘줄이 파열되든 충돌되든 오십견이 오든 이 병이 같이 오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 잘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바른 자세만 잘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만 기억해도 이 병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박영숙 씨는 관리를 잘 해준 덕분에 치료 경과가 좋은 편에 속합니다. 일을 계속해야 해 목과 어깨에 자극을 주는 자세를 아예 피할 순 없지만 틈틈이 스트레칭과 전신 운동을 해주면서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는데요. 만약 통증이 다시 발생한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 관리 치료를 받을 겁니다. 환자분들한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는 스트레칭. 스트레칭 하나 가르쳐 주시죠. 딱 하나만 어깨를 위한 스트레칭 하나만 우리 가르쳐 주시죠. 평소에 사무를 보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보통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요. 보통 뒤에 깍지를 끼고 이렇게 턱은 당기고 어깨를 뒤로 제끼는 경우에 이렇게 스트레칭을 주로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운동 같습니다. 저는 다른 가르치는 운동. 저는 환자분들한테 특별히 하나만 추천한다고 그러면은 저는 이제 하늘 보기 운동하라고 가르쳐 드립니다. 아주 쉬운 건데 그것만 1시간 간격으로 해주셔도 많이 일자목하고 좋아지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스트레칭해서 하늘 보기 운동 한 30초 동안 해주셔도 이 짧아진 근육을 늘려주고 늘어난 근육을 짧아주게 함으로써 그동안 바뀌어 있던 몸의 구조를 다시 원상복귀 주는데 굉장히 목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상 속에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의식하려고 노력하고 스트레칭을 틈틈이 해준다면 목과 어깨의 부담을 덜 수 있죠. 지속적인 통증이 느껴질 땐 가볍게 여기지 말고 병원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몇 가지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촬영하신 환자분에서도 제가 여쭤보니까 제일 뭘 하고 싶으시다고 하니까 와이프 되시는 분하고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경견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크게 걷는 데는 지장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통증을 숨기거나 참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 안 가고 그냥 아픈 거지. 그냥 일을 하니까 아픈 거지 하고 그냥 치료 안 하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 경견통이라는 질환은 결국은 정확한 진단으로 효과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분명히 나을 수 있는 질환인 걸 아시고요. 자기가 이제 목, 어깨 통증이 동시에 같이 있다면 빨리 병원을 찾으셔가지고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꼭 치료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네.